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불안은 실행으로 덮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작게라도 실행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들도 해결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주택통계 아파트 랩에서 서울 아파트 111개월 동안 지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60개월, 윤석열 정부 때는 37개월, 이재명 정부 때는 14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지금 서울 집값이 8.13 공급 대책 후에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8월 셋째 주 0.13%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급 대책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매물 증가세라든지 또 강남구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좀 두드러졌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아마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단호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은평선 화수역이 아마 신설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신설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고양 창릉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을 갖다가 해서 지금 민경선 고양시장님 임기 4개년 단계별로 해서 로드맵을 갖다 지금 이렇게 확인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고양 은평선이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 하반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바람대로는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시 대광위에 또 철도망 확충 및 광역교통 현안을 갖다가 건의를 했다라는 또 이런 또 기사를 보면서 지금 민경선 시장님께서 생각보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 포함해가지고 또 고양 신사선 실원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인천 2호선 또 반드시 예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스님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주요 단지의 월세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 84 타입 보증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름 뉴타운 9단지는 320, 레미안 라그란데는 340, 센트라스는 440, 역삼 프루지오는 520, 반포자이는 680,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는 880인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 주변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을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0에서 지금 250, 300만 원까지도 지금 가는 그런 아파트도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좀 와닿질 않고 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아파트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시를 들어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특히 전세나 월세 물량이 정말 지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감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이제 또 이렇게 뜨거운 무더위가 또 한풀 꺾이고 따뜻한 그러니까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 다음 달 추석 명절 전후가 되면 아마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매매 시장으로 또 움직일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남들 관심 받기 전에 지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GTX-A 역서권 나는 일산이 주 생활권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일산 동구 서구도 제 눈에는 좋은 아파트들이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제 창릉 S2블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S2블럭이 일반형으로 공급되느냐
또 뭐 나눔형으로 되느냐, 지분 적립형으로 되느냐,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안주사다리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뭐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현실은 주거비가 저렴하면 사람은 소비를 늘리고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월세가 싸니까 좀 여유롭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나가니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소비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저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면 집값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전세를 갖다가 더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목돈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으로 갖다 가게 되는데 전세에 또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전세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첨언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임대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안주사다리가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공공임대가 좋은 그런 주거수단이 아니고 특히 뭐 시프트라든지 뭐 장기전세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라는 제도가 꼭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전세라는 제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예요. 올댓 고향에서 창릉 S2블럭 지분 적립식이네요 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생각과 좀 많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해가지고 어제 제가 LH에 또 한 번 더 체크를 했는데 지금 사실 S2블럭은 아시겠지만 이 공유형 나눔형으로 지금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S2블럭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지구 뭐 승인 LH에서 승인 명령을 갖다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빠르면 뭐 3, 4분기 늦으면 뭐 4, 4분기 내에 다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호갱론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또 분양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분양을 안 하진 않아요. 분양을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SE가 나눔형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나눔형으로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일반형으로 공급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이제 제가 화요일 날 광복절 연휴 때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갖다가 올리면서 제가 기존에는 B1에 있는 민간 분양의 필지를 통합 공공임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S2블럭을 갖다가 그래도 일반형으로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8.13 공급대책을 보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갖다 추진하겠다. 보편적 공공임대를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분명히 S2블럭은 일반형 공급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대로 지분 적립식으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지분 적립식이 아니라 또 일반형으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경제의 이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수도권 아파트를 1억대로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지분 적립 및 공공분양 단지는 10월에 지금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S2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월 말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8월 달, 9월 달은 힘들어 보이고 아마 4, 4분기 내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분양가 25%를 먼저 내고 30년간의 지분을 갖다 확대하는 그런 아파트로 이제 실제적으로 광교에 이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분양으로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억대 55 신축을 갖다가
만약에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하면 초기 부담금은 1억대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분 적립식 아파트가 될 거고요. 4분기에 공공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표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광교, 왕숙, 고덕, 구리, 갈매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창릉 신도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 창릉 S2블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형으로 일반형이 아니면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눔형보다 일반형 공급보다는 지분 적립식으로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관련해가지고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가 S3, S4블럭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3기 신도시가 임대도시인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택지지구라든지 1기, 2기 신도시에도 임대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50% 이상이 임대가 들어가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자가 현명하게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으로 긴급 이슈로 해가지고 제가 SE 지분적립형 25%만 내고 입주한다고 라는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무주택자에게 진짜 좋은 정책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서 제가 공공임대를 갖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는 물론 돈이 없는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는 분명히 이 대책이 좋은 대책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은 더 없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게 물론 SE블럭이 지분적립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논의 단계다 보니까 이거는 최종 공고 물론 8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달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10월 이후에 아마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소결론으로 드리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SE 지분적립형 지금 무엇이 쟁점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확정이 아니라 논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분적립형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추진, 광교 A17블럭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 모델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3과 S4 블럭의 시장 반응이 주는 시사점이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S3, S4 블럭 지금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가져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단호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온전한 공공분양이라든지 나눔형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냥 다음 거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나눔형도 아마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은 S4블럭이 아마 창릉 신도시에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분적립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도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지금 들어오진 않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초기 지분을 갖다가 10에서 25% 수준을 취득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분은 20년에서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취득 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임대료를 갖다 부담을 하는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 6억 원의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지분적립형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남은 공공지분을 해가지고 장기 취득 플러스 임대료를 갖다 부담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내가 남은 공공지분을 갖다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이제 말 그대로 갈아타기도 하기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나가서 20년 지나서 이제 이게 온전한 내 집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산 형성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억 5천만 내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25% 지분을 가지면서 나머지 75%는 공공소유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임대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1주택자들, 그 다음에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해가지고 자산을 갖다 늘려가는 것들을 진짜 어떻게든지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갑수님들만이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창릉 S3과 S4블럭에 예를 들어서 계약 당첨됐다.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뭐 당첨의 확률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주변을 보아야 된다는 제 이야기가 더 지금 확신에 지금 가까운 이야기로 지금 들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분 적립형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낮은 진입장벽,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수요, 그 다음에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완전한 내 집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이 지분적립형 아파트 S2블럭을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3년을 기다려가 입주를 했는데,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또 추가로 20년까지 이걸 기다리게 되면, 내가 30살에 이 아파트를 들어갔다고 하면 이 집이 완전한 소유가 되는 내가 20년에서 30년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100% 소유를 만들어가는 공공분양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단 내 집은 맞지만 내 집으로 해서 리브만 되는 거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팔고 또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또 이동을 해가지고 또 갈아타기를 갖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양도 차익을 갖다 얻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들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적립형이 만약에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공공분양, 예를 들어서 뭐 온전한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으로 돼 있지만, 이제 토지 임대부라든지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통합 공공임대라든지 이제 보편적 공공임대다 보니까 진짜로 3기 신도시는 더 큰 이제 임대 신도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형과 그러면 지분 적립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이 공유형은 지금 창릉 S3블럭에 실제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공급 방식은 싸게 분양을 하고 향후에 이익을 공유하면서 의무거주는 5년만 의무거주하게 되면 환매를 하고, 이익 배분은 수분양자 70, 공공이 30이 가져가고, 소유 형태는 분양 시점 100% 지금 소유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인데, 지분 적립형은 상대적으로 공급 방식만 좋지만 초기 부담이 분양가는 또 10에서 25% 수준이긴 하지만 소유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100% 도달되기 때문에 이건 20년에서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분 적립형은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게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3과 S4블럭이 이미 이제 시장에서 답을 했습니다. 26년 봄청약을 해보니까 일반 공공분양 S4가 이 공유형 S3보다 특별공급에서 더 높은 관심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S2블럭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또 청약을 하겠지만,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은 S2블럭을 갖다가 선택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신혼부부들은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청약자들은 싸게 사느냐보다 나중에 자산 가치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실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리 지금 다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S2블럭에 지분 적립형이 적용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S2블럭이 지분 적립형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창릉은 지분 적립형, 이 공유형, 일반 공공분양에 들어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빠졌지만 보편적 공공임대, 그 다음에 비원의 통합 공공임대를 다 혼재돼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숫자는 더 적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 공유형이라든지 지분 적립형, 보편적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그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가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제 방송을 갖다가 들으시고 그냥 에이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꼭 미리미리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제가 살펴드리면,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 집이 되는가를 갖다 꼭 확인하시고, S2블럭 공급 방식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공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8월이나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9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지분 적립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초기 부담금만 보지 말고 나머지 75%의 취득 방식까지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거주 의무라든지 전매 제한, 처분이익 배분 등 중도 매각 조건도 확인하시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S4블럭 같은 일반 공공분양과 자산가치의 기속 구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직도 5억대, 6억대가 있다고 하면 20평대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매수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드리면 물론 S2블럭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분 적립형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S2블럭이 최종 공급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인을 갖다가 물론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확인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의사결정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후자를 갖다가 선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3기 신도시만 무작정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온전한 내 집이 되는 일반 공공분양은 앞으로 갈수록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공공분양이 이제 적어질 거니까 S1블럭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S4블럭도 이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1층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나는 돈이 없고 내가 진짜 종잣돈이 없고 나는 지분 적립형으로 20년 30년 동안 나 이사를 안 가고 나는 그래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물론 S2블럭의 지분 적립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년 30년 후까지 이걸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의 자산을 갖다가 늘리거나 자산을 갖다가 또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적어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이라든지 100% 취득 총비용이라든지 최종 자산 가치까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지금 봐야 될 것은 3기 신도시 주변을 봐야 되고 GTX A 역세권 추가로 GTX BC도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GTX A 3단계 개통하기 전에 GTX A 역세권에 있는 서북부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기존의 생활권에 있는 매매 시장인데 만약에 내가 준신축, 신축이 만약 안 되신 분들은 구축을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반대를 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준신축, 신축을 갖다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약 당첨만 기다리는 대신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실제 매물을 갖다가 함께 보시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 올 하반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진짜 추석 명절 전에라도 의사결정을 꼭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얼마에 분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 집이 되는지를 갖다가 꼭 확인하셔야 되고 S2블럭 공급 방식이 공식 발표되게 되면 제가 분양가부터 초기 필요자금, 또 지분 취득비용, 임대료, 대출, 전매 조건, 예상 자산 가치까지 다시 분석해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전매 조건이라든지 이거는 확실히 이제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상 자산 가치가 20년 후에, 그런 자산 가치를 갖다 분석하는 건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아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S2블럭이 이제 지분 영입형으로 들어가서, 입주 시점에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까지는 제가 분석해 드릴 수는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제가 이게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이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올댓고향에서 이 S2블럭 지분 영입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이제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아직도 창릉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창릉 신도시만 보지 말고 5억대부터 9억대까지 물론 20평대는 5억대가 있고 지금 30평대는 6억에서 10억대까지가 있는데 9억, 10억이 비싸다, 6억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S2블럭의 나눔형은 완전 지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분 적립식 아니면 일반형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공원까지도 임대아파트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창릉 신도시의 S2블럭 이렇게 좋은 땅을 과연 일반형으로 공급을 하게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S2블럭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분 적립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26년도 하반기에 4, 4분기에 아마 이런 것들이 입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 29년 말 아니면
30년도 27, 28, 29, 29년도 하반기 아니면 2030년 뭐 1, 2월 달쯤에 아마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 시기는 아마 2030년이나 2029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진짜로 지금은 생존의 문제로 내 집 마련을 꼭 서둘러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